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황금 티켓이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던 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아주 권위 있는 제도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이죠. 아니, 어떻게 최고의 품질이라고 나라에서 인정까지 해줬는데 이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정부 정책에 등을 돌리게 됐을까요? 이 날카로운 갈등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바로 품질 경영 시스템, QMS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마치 맛있는 요리를 위한 레시피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꼭 따라야 하는 모든 규칙과 과정들, 이걸 싹 다 모아놓은 거죠. 품질의 가장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금으로 사는 물건들, 그러니까 공공물품에서 품질은요, 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일관된 기준, 엄격한 안전규칙, 이걸 지켜야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품질 관리에 그렇게나 신경을 쓰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특별한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한국의 품질보증 조달물품 제도, 저는 이걸 그냥 황금 티켓이라고 부를래요. 최고의 제조업체에게만 주어지는 말 그대로 골든 티켓이죠. 이 제도는요, 조달청이 진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이 회사는 품질 관리 능력이 정말 탑 클래스다 하는 기업에게만 주는 일종의 국가 공인 품질 마크 같은 거예요. 이걸 받았다는 건 그냥 최고 중에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 제도가 얼마나 꼼꼼하게 설계됐는지 알 수 있어요. 예비 등급부터 시작해서 최고 등급인 S등급까지. 점수에 따라서 유효기간도 다 다르죠. S등급 받으려면 무려 750점 이상을 받아야 5년짜리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와, 이거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황금 티켓을 손에 쥐면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부 계약평가 때 가산점도 받고 복잡한 서류 제출 같은 건 그냥 면제예요. 심지어 나라장터 쇼핑몰에 전용 코너까지 딱 만들어주죠. 전체 조달업체 중에서 상위 1.7%, 정말 소수만 누릴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인 셈입니다. 근데 이 모든 혜택 중에서도요, 기업들이 진짜 정말로 원했던 핵심 혜택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매번 물건 납품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그 번거롭고 돈 많이 드는 납품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증서 한 장, 이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희는 믿을만해 라고 보증해주는 신뢰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불필요한 절차를 그냥 싹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하이패스 같은 거였죠. 정말 대단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이 제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부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꾼 규칙의 핵심은 딱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안전관리 물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품질보증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납품검사 면제 혜택은 없어!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여기서 안전관리 물자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제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기업이라도 이런 중요한 제품들은 납품할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명분이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똑같이 힘들게 품질보증 지정을 받았는데 일반 물품을 만드는 회사는 여전히 검사가 면제돼요. 하지만 안전관리 물자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매번 예외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신뢰는 한다면서 가장 큰 혜택은 쏙 빼버린 격이 된 겁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거세게 반발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결정은 그냥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전부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당시 한 기업 관계자가 했던 이 한마디가 업계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도하고 중복된 규제입니다. 딱 잘라 말했죠. 불필요하고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아니 정부가 스스로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못 믿겠다는 거냐? 이건 신뢰를 깨는 거다. 둘째, 중소기업 부담 덜어준다면서 오히려 일을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 제도 믿고 품질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투자한 돈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거였죠. 솔직히 말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납품검사 면제였어요. 다른 혜택도 물론 좋죠.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 혜택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정을 받아야 할 목적과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리니까 기업들은 더 이상이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토록 빛나던 황금 티켓이 순식간에 그냥 종이 조각처럼 느껴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부 규칙이 바뀌든 말든 흔들리지 않는 진짜 품질이란 과연 뭘까요? 인증서 한 장에 모든 걸 거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지속 가능한 품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정부 인증에만 목매달지 말고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품질 시스템을 회사 안에 직접 구축하라는 거죠. 그 핵심은 바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좋은 예가 바로 이 파레토 차트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핵심 원인을 딱 찾아내는 거죠. 다시 말해,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효과가 클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 이상 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특성 요인도라고 하는데요. 생긴 게 꼭 생선뼈 같다고 해서 생선뼈 그림이라고도 불러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원인이 사람 문제인지 설비 문제인지 재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일하는 방법이 문제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고들어서 진짜 근본 원인을 찾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처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진짜 목표는 벽에 걸어둘 인증서 하나 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검사를 하던 안 하던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회사만의 탁월한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진짜 품질 경영이란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품질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벽에 걸어두는 빛나는 증서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일하는 현장에 살아 숨쉬는 문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품질은 결국 약속을 지키는 힘입니다. 품질 보증 조달물품 제도는 그 약속을 공공의 신뢰로 이어주는 제도죠. 여러분의 제품이 공공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